저는 제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관이 유럽 전역이 주목한 그 보고서를요. 서울은 무너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도시였습니다. 보고서를 왜 지웠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서울에서 본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스 하르트만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62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럽 안보 싱크탱크에서 도시를 분석해 왔습니다. 지도와 숫자로요. 위성 사진과 인구 밀도, 도로망과 병목 지점. 그렇게 도시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을 완전히 틀리게 봤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2024년 11월 브뤼셀. 저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23개국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토 산하기관의 정기 브리핑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전시 취약성 분석.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원들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60km, 인구 2,500만이 모여있는 거대한 표적.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퇴로가 제한됩니다. 피난 동선이 교착됩니다. 만약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 문장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 날 언론에 새어나갔습니다. 제목이 달렸습니다. 유럽 전문가 서울은 방어 불가능 도시. 이틀 뒤 프랑스 일간지가 받았었습니다. 2,500만의 인질도시 서울. 저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홍보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하르트만 박사, 보고서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독일 방송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일함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메일. 당신은 2,500만 명을 모욕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부모님이 그 도시에 삽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세 번째.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도만 보고 판단합니까? 메일은 계속 왔습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프랑스어로. 저는 답장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분석은 객관적이었습니다. 그 문장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저는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지갑 속 사진이었습니다. 5살 레아. 베른에 삽니다. 만약 레아가 그 도시에 산다면, 만약 제 말대로 그 도시가 무너진다면, 저는 사진을 덮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관 복도에서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루카스 베른. 제 동료이자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요나스 봤어. 내 보고서. 언론 반응이 뜨겁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실수했어. 지도만 봤지. 사람은 안 봤어. 이제 나토 쪽에서도 수군거려. 하르트만이 늙었다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루카스, 난 데이터를 봤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는 맞아. 하지만 도시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복도에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루카스 말이 맞을까봐.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겠다고. 서울로요. 30년간 지도로만 봤던 도시를 제 발로 걷겠다고.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하르트만 박사. 언론이 당신을 물고 늘어지는데 가서 뭘 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표를 끊었습니다. 취리히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빨간 원 화살표 숫자들. 모두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12월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스위스와는 다른 추위였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목적 있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 커피를 들고 전화하는 직장인.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 보고서 속 서울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2,500만이라는 숫자. 하지만 여기엔 2,500만 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시청까지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넓었습니다. 6차선, 8차선.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산이 보였습니다. 제 보고서에 있던 그 산들이었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지도에선 그냥 녹색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달랐습니다. 산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팔처럼요. 위협이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분석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산이 함정이라고 썼습니다. 퇴로를 막는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산은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산 사이로 흘렀습니다. 강제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흐름이 생겼습니다. 통제된 흐름이요. 이게 설계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이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다리가 많았습니다. 20개가 넘었습니다. 제 보고서엔 병목 지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다리는 병목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강은 선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경계선, 도시가 숨을 고르는 곳.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깊게.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연락을 했습니다. 서현주 박사에게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출국 전에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서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보여드리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만났습니다. 명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서현주 박사는 47세,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강했습니다. 하르트만 박사님 보고서 읽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틀렸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만 보셨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이요? 네. 박사님은 도시를 표적으로 보셨죠? 맞아요. 이 도시는 표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방패이기도 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주 박사가 운전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북악산 자락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보였습니다. 전체가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 강, 다리, 도로.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산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릇처럼. 서현주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뭘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녀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북쪽. 산이 막아요. 자연스럽게요. 동쪽, 서쪽도 마찬가지. 산과 강이 경계를 만들어요. 남쪽은 한강이 가로막아요. 그럼 도시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갇힌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보호받는 거예요. 저는 다시 도시를 봤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산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었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네.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시를. 어디서 올까요?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북쪽이죠. 당연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올까요? 도로를 따라. 아니면 산을 넘어서.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해보세요. 예. 상상해보세요. 박사님이 지휘관이에요. 이 도시를 공격해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로? 좁았습니다. 산 사이로 난 길들.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차단하기도 쉬웠습니다. 산을 넘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가팔랐습니다. 장비를 끌고 넘을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 다리를 막으면 끝이었습니다. 안 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돼요? 서현주가 물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니, 길은 있는데 다 막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어예요.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모이는지, 어떻게 갈라지는지. 산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강이 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 사이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통제된 숨이었습니다.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네. 여긴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장이 귀에 박혔습니다. 겉만 보면 안 된다. 저는 30년간 겉만 봤습니다. 지도, 위성사진, 데이터. 전부 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길 안에, 산 안에. 저녁이 됐습니다.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두 번째 방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과 강이었죠. 두 번째는 뭔가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시 자체예요. 도시요? 네. 이 도시는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살아있는 시스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빌딩의 불, 차의 불, 거리의 불.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빨간 원들을 봤습니다. 화살표들을 방어 불가능.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방어를 봤습니다. 산이 만든 방어. 강이 그은 선. 길이 통제하는 흐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서현주는 말했습니다. 더 있다고요. 저는 손주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레아. 5살. 만약 레아가 여기 산다면 이 도시에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편한 신발 신으세요. 많이 걸을 거예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지하로 갈 거예요. 지하요? 네. 2번째 방어는 지하에 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하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통로가 여러 개였습니다.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요? 도시의 진짜 얼굴이요. 그녀가 한 문을 가리켰습니다. 금속 문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었으니까요. 저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서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 옆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이 아래, 박사님. 이 아래에 뭐가 있는데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시예요. 또 다른 도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서현주가 열었습니다. 금속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바깥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2번째 방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뢰도 벙커도 대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자체였습니다. 길이었고 집이었고 사람들이 매일 걷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놓친 것.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시는 싸우지 않습니다. 도시는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는 방식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공간이 나왔습니다.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지만 압박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 표지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지만 그림도 있었습니다. 화살표, 사람 모양, 물표시. 여기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대피소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서현주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 아래로 더 있어요. 통로들이요. 연결돼 있어요. 어디랑요? 지하철이랑, 상가랑, 주차장이랑.
그리고 다른 대피소랑.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였습니다. 도시 아래 숨겨진 또 다른 도시. 하지만 서현주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중요한 게 위에 있어요. 위에요? 네. 지상이요. 도시 자체. 우리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였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빌딩들이요. 아파트들이요. 길들이요. 자, 이제 진짜 투어 시작할게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쪽에 빌딩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높았습니다. 20층, 30층, 어떤 건 40층이 넘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벽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요. 빌딩들이 일렬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각도가 달랐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저 빌딩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왜 저렇게 배치됐죠? 서현주가 웃었습니다. 눈치채셨네요. 뭘요? 저 빌딩들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그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천천히 지나가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새 빌딩. 저는 봤습니다. 세 개의 높은 빌딩이 삼각형처럼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게 뭔데요? 벽이에요. 벽이요? 네. 바람을 막는 벽. 소리를 막는 벽.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시야를 막는 벽이기도 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빌딩들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구조였습니다. 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는 것, 숨기는 것, 통제하는 것.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길 공격한다면, 네, 저 빌딩 사이로 들어와야 해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림길이 많아요. 막다른 길도 많고요. 미로네요. 맞아요. 의도된 미로예요.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제 보고서 속 서울 지도. 직선으로 그어진 화살표들. 적은 이렇게 들어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분당으로 갔습니다. 신도시였습니다. 계획도시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곳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신도시면 반듯하겠네요. 격자형이겠죠? 서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보면 알아요. 우리는 분당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습니다. 길이 반듯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직선은 아니었습니다. 미묘하게 굽었습니다. 5도, 10도. 눈에 잘 안 띄는 각도였습니다. 느껴져요? 서현주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속도요. 자꾸 줄어들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조금씩 돌리게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됐습니다. 직진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습니다. 의도예요. 길이 이렇게 설계됐어요. 왜요? 빠르게 달릴 수 없게요. 통제하려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도시는 속도를 빼앗았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강제가 아니라 설계로요. 다음 장소는 일산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도시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은 도로, 높은 아파트. 하지만 배치가 독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벽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밖에 안 나가도 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요? 네. 자급자족이요. 이 단지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며칠은요. 서현주가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이 공간은 요새였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밖이 위험해도 안은 버틸 수 있는 곳. 겉만 보면 안 돼요. 서현주가 또 말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이 문장을요. 여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요새 안에 산다는 걸 알 필요는 없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어니까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요. 저는 봤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서울을 지켜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요? 군인도 아닌데. 사니까요. 사니까? 네. 저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고 장 보고 아이 키우고. 그게 방어예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천천히 이해됐습니다. 도시는 사람으로 지켜집니다. 무기가 아니라 삶으로요. 일상이 계속되는 한 도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루카스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요나스 철회해. 지금이라도. 언론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사과하면 끝이야.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서현주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동료요. 아니, 경쟁자. 뭐래요? 철회하래요. 제 보고서를. 서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맞다고. 하지만 지금은 흔들렸습니다.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핵심 문장.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 도시의 철학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살아봤으니까요. 30년을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레아, 5살. 저 아이가 여기 산다면, 저 밖에서 뛰어논다면, 저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답이 나왔습니다. 네.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 옷 냄새, 사람 냄새. 시끄러웠습니다. 장사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저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서현주가 앞장섰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이곳은 살아있었습니다. 유럽의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더 빨랐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빈대떡을 샀습니다.
막걸리도 한 잔 마셨습니다.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시장이요? 아니요. 이 에너지요. 이 속도. 이 생명력.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뭘요? 전쟁을요. 위협을요. 서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도시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들 대신에 우리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차 불빛. 우리는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복원된 개천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의도가 있어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물이요. 도심 한가운데 물길. 왜 만들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하지만 그녀가 물을 가리켰습니다. 방화선이기도 해요. 방화선이요? 네. 물은 불을 막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개천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능이었습니다. 방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 겉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현주가 웃었습니다. 배우셨네요.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다음 날 우리는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등산은 아니었습니다. 입구까지만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3, 4, 5 모여서 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사람들 산을 좋아해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보이네요. 주말마다 와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것도 방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현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도시가 강하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유사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빠르게.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흙, 풀. 박사님. 서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도시는 길로 버텨요. 네 번째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변주였지만요. 길이요? 네.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어디로 연결되는지, 그게 도시의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점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장소 갈 거예요. 어디요? 한강이요. 한강.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병목 지점이라고 표시했었죠. 그리고 지하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지하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야 해요. 진실을. 그녀가 떠났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또다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글자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방어 불가능. 이 단어가요. 정말일까요? 이틀간 제가 본 것. 산, 강, 길, 빌딩, 사람.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두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방어 불가능일까요? 루카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요나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루카스, 아직 거기 있어? 네. 미쳤어? 당장 돌아와. 기관에서 난리야. 난리요? 내 보고서 때문에 외교 문제가 됐어. 한국 측에서 항의했어.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럼 철회해. 공식적으로. 그럼 내가 수습할게. 수습이요? 내가 새 보고서 쓸게. 내 이름으로. 좀 더 부드럽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루카스의 의도를요. 그는 제 자리를 원했습니다. 제 명성을요. 루카스. 제가 말했습니다. 난 철회 안 해. 뭐? 대신 수정할게. 내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쳐야 합니다. 제가 틀렸으니까요. 밤늦게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거리를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밤 11시인데도요. 식당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버스도 다녔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힘이구나.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70년간 이렇게 살아온 것.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강을 보겠다고. 그리고 지하를 보겠다고. 그 다음엔 결정하겠다고. 제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다음 날 아침 서현주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할 거예요. 뭐가요?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가웠지만 밝았습니다. 차가 다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니, 차가 멈춘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이요.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양쪽에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강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경계선, 숨고르기 선, 도시가 나뉘지만 연결되는 선.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저 강 봐요.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서울의 심장이에요.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강은 도시를 지켜요. 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뭘 놓쳤는지. 지도는 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의 의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만 봤습니다. 하지만 서현주는 생명을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지하로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도시의 마지막 비밀을.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거니까.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조명만 남았습니다. 서현주가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따라오세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한 문을 가리켰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 그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였습니다. 70년간 준비해온 마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문이요. 무거웠습니다. 서현주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한 층, 두 층. 조명이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충분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세하게요. 얼마나 내려가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좀 더요. 서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3층, 4층.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바닥이 나왔습니다. 평평한 바닥이요.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길었습니다. 양쪽에 문들이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화살표. 여기가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피 공간이에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래 전체가요.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컸습니다.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벽에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비워둔다고 했습니다. 유사시에 채운다고요. 물, 식량, 의약품. 바닥은 콘크리트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며칠 버틸 수 있어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며칠이요? 네. 일주일도 가능해요. 준비하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전선이 보였습니다. 배관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 곳만이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서울 전역에 있어요. 지하철역마다 큰 건물마다. 몇 개나 돼요? 서현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도시는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층이요. 사람들이 모르는 층. 하지만 준비된 층. 다른 복도로 갔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문이 또 나타났습니다. 더 두꺼운 문이었습니다. 서현주가 두드렸습니다. 쿵쿵.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방폭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폭문이요? 네. 폭발을 막는 문이요. 압력을요. 저는 문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안은 안전해요. 밖이 어떻든. 서현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사람들이 있는 걸요. 가족들이요. 아이들, 노인들, 엄마들. 그들이 이 문 뒤에서 숨을 쉬는 걸요. 기다리는 걸요. 다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요. 차가웠지만 살아있는 공기. 서현주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압도적이에요. 뭐가요? 준비가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이에요. 70년간 준비했어요. 매일매일.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들, 말하지 않는 각오들. 이제 강 볼까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네. 한강으로 갔습니다. 반포대교였습니다. 다리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봤습니다. 강이 흘렀습니다. 넓고 느리고 끝없이 겨울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양쪽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 아파트들, 다리들. 사람들이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박사님,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저 강 봐요.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저 강이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에선 장애물이라고 썼습니다. 병목지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선이었습니다. 도시를 먹여 살리는 선. 나누지만 연결하는 선. 막지만 흐르게 하는 선. 경계예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연이 그어준 경계.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저 강은 도시를 지켜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요? 네. 저 강이 있어서 사람들은 안심해요. 무의식적으로. 이쪽과 저쪽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뉘어 있지만 연결돼 있다는 걸. 저는 다리를 봤습니다. 20개가 넘는 다리들. 제 보고서엔 취약점이라고 썼습니다. 다리를 끊으면 도시가 마비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하나를 끊으면 다른 게 있었습니다. 둘을 끊으면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20개요. 모두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리는 회복력이었습니다. 끊어도 다시 연결되는 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봤는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왜 이 도시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지.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으로 갔습니다. 테헤란로였습니다. 빌딩 숲이었습니다.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봐요. 서현주가 빌딩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반도체 설계해요. 스마트폰 만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해요. 그게 왜요? 세계가 쓰니까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가 멈추면 세계가 흔들려요. 서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안 나와요. 반도체가 부족해요. 자동차가 못 만들어져요. 전 세계가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결된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억지력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죠. 폭탄보다 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보고서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GDP 숫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연결은 보지 못했습니다. 명동으로 갔습니다. 쇼핑거리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가게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K-팝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관광객이에요. 매년 수천만 명이 와요. 이 도시를 보러. 왜요?
문화 때문이에요. 드라마, 음악, 영화.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억지력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 관심을 모으는 힘. 만약 이 도시가 위험하면 세계가 주목해요.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뉴스가 되죠. 여론이 움직이죠. 그게 방어예요. 보이지 않는 방어. 저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레아. 5살. 레아도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엄마랑 같이요. 만약 서울에 뭔가 생긴다면 레아도 슬퍼할 겁니다. 전 세계 레아들이 슬퍼할 겁니다. 그게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서현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떠나시죠? 네. 보고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답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녀가 떠났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살아있는 도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방어 불가능한 도시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구 2,500만이 인질이다. 두 번째 문장. 부끄러웠습니다. 산과 강이 퇴로를 막는다. 세 번째 문장.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스였습니다. 또요. 저는 받았습니다. 요나스. 루카스. 마지막이야. 지금 철회 안 하면 넌 끝이야. 끝이요? 기관에서 너 자른대. 명예퇴직도 없어. 그냥 해고야.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요? 정신 차려. 넌 30년 일했어. 그걸 다 날릴 거야? 한국 때문에? 한국 때문에.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루카스. 제가 말했습니다. 난 한국 때문이 아니야. 그럼 사람 때문이야. 뭐? 난 사람을 봤어. 2,500만 명을. 숫자가 아니라 얼굴로.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나스, 넌 늙었어. 감상적이 됐어. 맞아. 늙었어. 62살이야. 그래서 이제 알아. 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주 사진을 봤습니다. 레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컴퓨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네.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휴지통으로요. 저는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완전히 지웠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를요. 유럽이 주목한 그 보고서를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대한 재평가. 제목이었습니다. 복문을 썼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서울은 방어 불가능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이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하지만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장. 손이 빨라졌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지형, 도시, 지하, 강, 경제, 문화.
제가 본 모든 것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미로 썼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썼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존중으로 썼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끝냈습니다. 새 보고서요. 읽어봤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기관장에게 보냈습니다. 제목 서울 보고서 정정 및 사과 본문은 짧았습니다. 제 이전 보고서를 철회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새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제 동료들에게. 전송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30년 커리어가 끝났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포기하지 않는 도시, 70년간 준비해온 도시.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가르쳐줘서요. 진짜 강함이 뭔지.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서현주가 배웅 나왔습니다. 매일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네. 한국 쪽에서 연락 왔어요. 감사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보여줘서. 천만에요. 당신이 보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박사님. 네. 당신은 좋은 분석관이에요. 틀렸지만 고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늙어서 배웠어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들, 강, 빌딩들. 하나의 거대한 도시. 하나의 거대한 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 지키겠다는 각오.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2살입니다. 30년간 도시를 분석했습니다. 수백 개의 도시를요. 하지만 서울 같은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지키는 도시.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도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시. 제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맞았습니다. 도시는 지도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특히 함께 있을 때요. 저는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진실로요. 부끄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30년 커리어가 흔들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노인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제가 틀렸던 이야기, 그리고 배웠던 이야기를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본 도시들의 이야기를요. 제가 배운 교훈들을요. 여러분도 언젠가 서울에 가신다면 겉만 보지 마세요. 안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이 도시가 왜 특별한지.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위스로요. 손주를 만나러요. 레아에게 말해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배운 걸요. 강한 건 크기가 아니라고. 준비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도시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